요것도 이제 우리 조 집사님 전공 분야인데 그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예, 이렇게 저도 요쪽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이제 미국의 교회들하고 많이 연결돼 있는데 이제 그분들을 영어로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크리스찬 내셔널리즘. 앞에 화이트를 붙여가지고 백인들의 크리스찬 내셔널리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비판적인 얘기겠죠. 이제 애국적인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이제 트럼프를 많이 지지했고 트럼프도 그걸 자기의 지지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다, 알고 있다. 뭐 구체적으로도 그 미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많이 이렇게 긴밀하게 얘기하고 하시잖아요. 또 그분들이 한국 교회하고도 연결되고요. 네네네. 예. 그렇죠. 근데 요게 참 저는 한국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 민감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미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도 사실은 그 이제 민족 복음화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우리 해왔고 같이 기도해왔고 또 애국적인 그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언제나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특히 뭐 고신 전통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것이 현실 정치하고 결합돼 가지고 이렇게 어떤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이 이제 윤리적으로나 이제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너무 좀 거친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레스 왕이라고도 하지만은 뭐 그런 면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거의 이제 뭐 어떤 메시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고레스 왕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추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우리도 저렇게 좀 본받아야 된다. 한국에서 교회가 저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흐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에 대해서도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을 말을 쓰는 쪽에서는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민족주의적인 기독교와 미국이라는 민족성을 결합시켜서 해석하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좀 해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세워진 것이냐.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입국이냐. 그런 측면에서 크리스찬 네이션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피어 리서치란가요?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돌렸는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반 이상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크리스찬 네이션이 예를 들어서 이슬람 칼리페이트처럼 기독교가 아니면은 공직에 못 들어온다거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차별한다거나 그런 것은 오히려 초기의 미국의 국부들이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1조가 있는 것이고 어떤 종교도 신앙도 강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심지어 이슬람이든 뭐 다른 종교들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겠다라고 보장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이죠. 이슬람이나 그런 것과 달리. 그래서 크리스천 네이션이 만약에 기독교의 우월성은 있지만은 그것을 강제한다거나 그것에 혜택을 봐준다거나 이런 것과는 오히려 반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 네이션을 쓰면은 거부해야 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 네이션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 컨서베티즘, 기독교 보수주의 또는 크리스찬 컨스티튜셔널리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헌정주의.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기독교 헌정주의 라는 것이죠. 미국의 정치 이 제도 그 근간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사실 한경재 목사님도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고 사실은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말씀을 하시듯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어떤 정신의 바탕으로 해서 자유와 아까 최남선이 말했던 것처럼 자유와 정의와 평등과 이런 모든 개념들이 사실은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었는데 기독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원칙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웠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크리스찬 컨스티튜셔널리즘이라든가 크리스찬 컨서베티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그런 지지하는 목사님 사실 찰리 커크가 한국에 왔다가 바로 죽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아는 친구고 그리고 또 찰리 커크의 친구세요? 그렇죠. 이 친분이 있죠. 그리고 또 찰리 커크의 지도 목사님하고도 계속 교제가 있는데 찰리 커크 본인도 그렇고
그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허점과 여성 편력적인 것들 과거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럼요. 잘못된 거다.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었다. 그렇지만은 그 가정을 봤을 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신앙이 확실하게 증거가 있고 그리고 너무나 건강한 가정을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봐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우리의 가치를 들고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가치를 넓힐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균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거기에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겉에서 보이는 것처럼 크리스천 내셔널리즘 다 고레스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무비판적인 지지는 아니다. 상당히 그 안에는 정말 냉철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개혁주의적인 정신으로 입각해서 비판적으로 또 목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것들 제가 직접 받고 알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이제 활용을 한다는 건데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쪽 전문가 사실 아니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 어쨌든 한 제국이라는 것이 참 영원할 수가 없구나. 좀 쇠퇴기에 좀 접어든 그 현상 중에 하나가 트럼프 같은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미국이 안 좋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익 중심, 자기 국익 중심주의자. 이렇게 이전에는 세계의 어떤 패권을 가진 국가로서의 선물도 주면서 이렇게 관리도 하는 그렇다면 지금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우리나라에 투자해라. 우리가 관세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거는 그만큼 국가의 국력의 쇠퇴를 상징한다고 좀 보고 저는 이제 좀 그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많이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사실 됐는데 그것도 그걸 위해서 트럼프가 원래는 동성애도 자기가 지지하고 뭐 다 이랬던 사람인데 복음주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저기 이제 성공약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뭐 할 수 있다고 저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진정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보지는 않고 다만 이제 복음주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복음주의의 세계관이 낙태와 동성애가 많이 기독교의 가치인가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자유와 정의와 인류애랄까요? 좀 더 포괄적인 가치들이 훨씬 더 있었을 텐데 트럼프가 이제 몇 가지는 당연히 복음주의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준 건 맞죠. 맞고 이제 그 트럼프 있을 때까지는 이제 유지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좀 더 넓은 의미의 기독교적 가치관이랄까요? 좀 그런 것에 있어서는 많이 잃었다. 많이 잃었고 아마 미국이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을 수도 있고 트럼프 개인의 문제만이라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트럼프를 기독교인 복음주의자들이 지지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아까도 선교 얘기 들어오게 되는데 전체 기독교가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당장은 조금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단기적인 싸움은 이길 수 있다. 단기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세를 모으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면 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만 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 긴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결국은 저는 기독교의 더 큰 가치를 가지고 포용하고 연대하고 좀 약자를 포용하면 이렇게 나가야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잃는 것도 많다. 잃는 것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전 트럼프 지지가 아닐까 생각을 조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조 집사님의 또 전공 분야여가지고 더 하고 싶은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일단 소수자들 그리고 게이도 포함을 해서 흑인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라티노 아메리칸이라든가. 그러니까 백인의 무슨 아까 화이트 크리스천 내셔널이라고 했는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흑인들과 유색인종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게이들의 지지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게이 LGBTQ라고 하지만은 LG와 BTQ를 보통 구분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계에서는. 근데 LG에 그러니까 레즈비언 게이 쪽의 표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게이콘이라고 하는데 동성애자이면서 보수주의자들인 사람들을 그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수자의 지지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절대로 백인 우월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보수 안에 있긴 하지만 미국 보수 안에 아주 극소수가 있긴 하지만은 그게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 극소수인가요? 소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굉장히 극소수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최근에 닉 푸엔테스라고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보수 안에 실제로 히틀러를 찬양하고 스탈린을 찬양하고 유대인들을 말살시켜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이제 보수라는 그 텐트 안에 와 있는데 이 사람을 내쫓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었고 대표적으로 찰리 커크가 딱 선을 그었죠. 너는 아니다라고 해서 선을 그었었는데 찰리 커크 죽고 나서 다시 이제 터커 칼슨이 초대를 해서 플랫폼을 깔아주는 바람에 보수 안에 있는 것처럼 되게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돼 있지만 또 정리되고 있습니다. 급하게 이제 터커 칼슨도 사과하고 막 이제 그래서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고 백인 우월주의적이고 아까 말했던 극우적인 인종주의적인 요소 그런 것들이 있는 세력이 있지만은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거는 또 그리고 저기 진보 진영에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 소수 진영의 지지를 분명히 받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도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예, 그 트럼피즘이 그런 면이 있죠. 뭐 그 미국 공화당 보수주의가 민주당에 이제 줄줄이 패배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쇠퇴해갈 때 뭔가 이 보수의 혁신적인 면을 좀 이렇게 보여준 게 있죠.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고립주의, 그죠? 고립주의라든가 이런 미국 우선주의를 이제 표방했다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약간 불리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저는 또 이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오바마 집권 시기를 우리가 보면은 사실 너무 극단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너무 나갔습니다. 이 사실은 뭐 기독교 입장뿐만 아니라 이 서구 문명 또는 이 미국의 헌정 체제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했던 결혼의 재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 뭐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못하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부른다든가 이런 너무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정책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냥 웬만한 뭐 부시 정도 같은 공화당 후보가 나와서는 안 되고 정말 약간은 좀 괴짜이면서도 좀 강하고 센 후보가 나왔어야만 이길 수가 있었고 이것을 롤백 그러니까 뒤집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효과였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이용만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실제로 표를 얻고 나서 정책은 그냥 진보 정책을 계속 폈으면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정책도 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피어라 그래서 큰 선거는 없었잖아요. 작은 자질구레한 선거만 있었지만 올해만 해도 계속해서 정책을 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보수주의 입장이 맞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펴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용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미국에서 장기적인 대통령 한 사람이 장기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대법관 임명이거든요. 근데 지난 임기 때 3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가 있었는데 물론 누가 사직을 하거나 돌아가시거나 해야지만 임명할 수 있는 거니까 3번의 기회가 왔는데 3번 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성에 너무나 맞는 그죠? 프로-라이프 그러니까 이 친생명적이고 또 동성애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의 후보들을 세웠어요. 그것이야말로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종신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영향도 미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올해 취임식에서도 그렇지만은 젠더는 2가지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미국 정치인들한테는 그냥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에 대한 화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정책적인 측면과 메시지적인 측면에서 아프리카와 전 세계에 유럽에 아프리카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이 다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은 그냥 스펙트럼이야.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개념이야. 라고 생각하는 정책에 다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한마디 해줌으로써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신감을 얻는 것이고 아프리카에서는 더해요. 아프리카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서구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끊겨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은 동성애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하면은 유엔에서 지원이 끊기는 거예요. 월드뱅크 지원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 합니다. 사실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너무나 크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말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해줌으로써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정치인들도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장기적으로는 측면에서도 해주고 있다. 본인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이득을 챙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저는
복음주의 기독교인 입장에서 사실 감사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제 전문부장 나오니까 이 풀리셔가지고 얘기를 잘 해주시네요. 예.